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39번째 시간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효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정남매, 정트리오가 네. 여러분께 매주 책 한 권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39번째 과연 어떤 책으로 여러분을 또 설득을 시키십니까? 뭐 최근에 일본에 이제 아베가 물러나고 스가 내각이 출범하게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의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도 좀 경랑에 휩싸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큰 그림이 있다. 그 뒤에 미국이라는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있거든요. 음모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음모론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보통 음모론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이 있고 어떤 집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음모론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 양반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저자는 일본의 아주 정통 외교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그걸 밟았다고 해서 뭐 이 사람 말이 다 맞다 이런 건 아니고, 아주 이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나름 일본에서도 한 20만 부가 팔렸어요, 책이. 이런 책들이 팔리기 쉽지 않은데, 그 책 제목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이렇게 나오죠.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네, 좀 자극적으로 책 제목을 우리가 번역해서 단 것 같습니다. 본래 원제는 전후사의 정체, 전후 역사의 정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정박님께서 미국이 우리나라였나? 아무튼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에 대한 책 좀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 이제 그거 했죠. 영속패전론. 그거는 그 당시 이제 저자가 시라이 사토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제 일본 말입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흔히 말하는 국채의 사상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패전했다는 것을 일종의 국민들에게 일종의 정신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지배를 정당화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것은 이제 좀 더 외교 현장이라든지 일본 어떤 정치 쪽에 사실은 미국의 입김이 아주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자,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이 책을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실 거고, 이 책을 보면 이게 이제 물론 100% 팩트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모론적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시각들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좀 우리 사회도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미제의 업무다, 미국의 업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사실 좀 위험한 생각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외부의 세력으로 돌려버리면,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시켜요. 우리가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를 하면서도, 근데 이 책의 제자 마고사키 우케루 전 외교관이었죠. 교수도 하고 했는데, 이 저자의 어떤 지론은 사실 근데 어떤 20세기나 21세기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이 외교 현장에서 역사를 보건대 실제로 어떤 음모나 모략이나 이런 것들은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죠. 국가의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그런 것 자체를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역사에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CIA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란의 모사데크 정권이라든지 칠레의 아얀데 그 정부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그런 것들은 명확한 팩트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쿠바의 그 예전에 피그스만 사건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의 업무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충분한 역사의 근거를 갖고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보면 지금 일본의 행동들도 어쩌면 다른 시각으로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미국이나 혹은 뭐 여러 나라들이 내놓은 메시지들도 조금 한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일본만의 자꾸 시각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일본 놈들은 왜 저럴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제 관계라는 것은 사실 다자간 게임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 플레이어들이 서로 얽히고 슬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자꾸 한일만 보지 말고 여기서 한일 간의 관계 속에